토트넘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언급되던 뉴스였습니다. 이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름마다 나오는 이적 기사들보다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미 M3, MSP 회장과 F1 그랑프리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적 뉴스들은 증거 없이 한 줄 기사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각건은 레비의 최근 행보와 파트너십을 통해 현실적인 주시가 가능합니다. 매각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스포츠계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과거 피터 림처럼 한 명이 위지가 움직이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 재벌들의 형태와 유사한 컨소시엄 방식의 매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첼시를 인수한 주인공 또한 미국의 볼리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입니다. 볼리 구단주는 2024년 현재까지 첼시에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모기업인 ENIC은 애초에 트로피를 위해 참전했던 집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포츠가 돈이 된다는 판단으로 토트넘을 인수했던 기업이고 운영 전략 또한 그래왔습니다. 몇 년간의 장기적인 수익을 압도하는 숫자가 보장된다면 그들이 토트넘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너 조 루이스 회장과 레비 모두 토트넘의 팬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축구와는 아무 관계없던 사업가들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커리어가 아니라 재무제표입니다. 성적만 주시하는 팬들은 토트넘이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숫자 싸움에서 토트넘은 아예 다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그 타이틀이 없는 토트넘이 현재까지 구단 매각 세계 신기록이었던 첼시를 넘는 4조 5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였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토트넘의 주수입원인 손흥민의 이름이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클럽 토트넘과 기업 토트넘은 아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은 누구나 아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으로서의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PL, 경쟁팀들을 압도하는 숫자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포브스는 전 세계 스포츠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단 톱 10을 조사했고 토트넘은 전체 3위, 축구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뉴욕을 영보지로 하는 NBA 닉스를 앞선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지표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미식 축구가 가져가는 수익 또한 다른 차원의 수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매력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축구에서 수익은 성적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팬들에게 축구는 단순 오락의 최대 목표인 클럽으로의 역할입니다. 레비의 토트넘은 완전히 상업적인 팀이고 우승에 근접했던 베일과 모드리치 시절에도 선수 보강이 아닌 두 명 모두를 레알 마드리드에 매각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의 토트넘은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다각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런던에 영고지를 두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메머드급 홈경기장을 지을 땅이 있다는 점은 토트넘이 가진 축복입니다. 다른 런던 팀과 비교해도 토트넘의 구장과 영고지는 상업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장 개장과 함께 높은 티켓값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석입니다. 북런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승한다고 맨시티를 응원하거나 이사할 일은 없으므로 토트넘은 모태 토트넘 팬, 즉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특히 영고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토트넘이 가진 사라지지 않는 잠재력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잉글랜드 밖에서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ESPN이 발표한 2024년 유럽 축구팀들의 유니폼 판매 수익에서 토트넘은 12위에 올랐으며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구단샵을 방문하면 전시된 유니폼 숫자에서 7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손흥민은 런던을 넘어 유럽 전체에서 유니폼 판매량 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가 토트넘에 안기는 매출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매출에는 한국 소비자들에 의해 파생되는 수익도 있습니다. 경기장 투어, 한국 방문 중계권, 온라인 샵 매출, 손흥민에 의한 광고 수익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전세계 3위 매출을 올린 것은 손흥민 덕분이지만 그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고지에 충성하는 팬들이 많고 국가대표 메디슨이 왔다고 해서 안 쓰던 돈을 더 쓰는 런던 팬은 없습니다. 이는 케인 시절에도 흡사했습니다. 로메로, 비카리, 반더 비크, 사르, 비수마 등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국 팬들이 단순하게 자국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을 방문하고 돈을 쓰는 숫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팬에게 보카 주니어스나 리버플레이트의 축구가 중요하지 로메로의 개인 경기는 한국인에게 손흥민 경기만큼의 관심도는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가진 상업적 가치는 토트넘 내에서 성적을 압도하고 있으며 동료 중에 비교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특징적인 현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리그와 대표팀의 인기가 비례하고 유럽의 상당수는 고향 클럽 경기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팀의 인기에 육박하는 클럽이 없으며 K리그의 실질적 경쟁자는 유럽 리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외의 선수를 통해 한국 같은 특수한 시장성을 가지기 어렵고 중국 선수를 활용하기엔 축구의 본질을 포기해야 하므로 홈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클럽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가장 핵심 팬과는 축구로 대화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지난 4월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재무제표를 발표하며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경기장이 완성된 상태에서 숫자도 확인된 이후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구매 후보자는 뉴욕의 MSP 스포츠 캐피털과 리버티 미디어입니다. 4조 5천억 원의 역대 최고 매각 금액이 예상되는 근거는 뉴욕 닉스보다 앞선 구단의 수익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앞두고 선택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최근 소식입니다. 첼시 사례처럼 매각 후 1조 원 투자는 선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레비가 존재하는 모든 협상에서 발빠른 선택보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가능한 많은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기에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환경이나 스스로의 판단뿐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개인에게까지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 선수의 선택이지만 그때 상대가 어떤 토트넘인가가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모기업에 흡수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합니다. 선택의 책임은 개인이지만 돌아가는 정황은 많은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매각을 믿고 회사에 남았는데 결국 백지화되거나 매각을 불신하여 이직을 선택했는데 매각 후 더 좋은 회사가 되는 등 사회생활은 선택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팬으로서의 바람은 선수가 행복하게 축구를